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일자리 지표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63% 오름세를 보이면서 3,249.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9,705억 원, 외국인이 2,352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가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48% 상승하면서 992.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는데요. 개인이 374억 원, 기관이 13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95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LG화학만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습니다. 0.76% 내림세를 보이면서 91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IT투톱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8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0.3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도 0.13%, 0.2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인데요. 5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오늘 셀트리온이 3.19% 상승하면서 27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도 2.46% 상승하면서 22만 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11위부터 15위까지인데요. SK이노베이션만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1.59% 크게 밀리면서 2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2.85% 상승을 했고요.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16% 상승하면서 28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포스코도 2.26% 오름세를 보이면서 40만 7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SK텔레콤까지 2%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켠 가운데 오늘 펄어비스가 6.61% 급등하면서 6만 1,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3만 8,300원의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1만 6,200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2%대,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3%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79,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HLB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34,050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또 SK머티리얼즈와 CJENM이 1%대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1위부터 15위까지인데요. 마찬가지로 5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켠 가운데 원익 IPS가 3.37%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LNF도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89,8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리노공업이 2%대, 제넥신도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만 3천 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솔브레인은 0.09%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로 크게 움직였는지 상승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한 종목 첫 번째는요, 바로 아이진입니다.
방역당국이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진과 ST팜은 국내 바이오 기업 중 mRNA 백신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한 곳인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7일 mRNA 백신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올해 중에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최근 희귀혈전 논란이 번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는 달리 부작용이 비교적 적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이 mRNA 백신입니다. 네, 이 소식에 아이진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진 살펴보시면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26,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 13% 오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끝까지 상한가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같이 올랐던 ST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오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5.4%까지 고점을 찍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종가 마쳤습니다. 오늘 14.23% 급등하면서 15,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식약처가 미국 모더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문단은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자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종합해 신청 품목의 안정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오는 1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모더나 관련주들 흐름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ST팜이 14% 급등세를 보였고요. AB프로바이오도 13.79% 급등세 보이면서 1,485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소마젠도 4%대, 파미셀과 녹십자도 2.95%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씩 화면으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프로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B프로바이오는요. 오늘 13%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4.98%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6.86%까지 급등을 하면서 1,525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13.79%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1,4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녹십자도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4% 상승하면서 장중에 5% 가까이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에도 2%대 오름세, 오늘도 2.95% 오름세 보이면서 38만 4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음식료 업종 관련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콩, 밀, 옥수수 등 선물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S&P 곡물지수가 최근 한 달간 21.82%나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옥수수 선물이 지난주에만 약 8%가 상승하면서 201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찍었고 또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밀 선물가도 지난 30일 기준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에서는 식음료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음식료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과 SPC 삼립이 5%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상과 샘표식품도 3%대, 또 오리온도 1.6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농심도 1.72% 상승하면서 29만 6천 원에 거래됐고요. 오뚜기도 1.1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SPC 삼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0.26%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9.1%까지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5%대 큰 상승 흐름은 가져갔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6%대 오름세, 오늘도 5%대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81,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양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48%까지 급등하면서 64,700원까지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63,400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음 종목들 현대그린푸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까지 급등하고 윗꼬리를 달고 조금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3%대 오름세는 유지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 10%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3.74% 오름세를 보이면서 1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구리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구리 가격이 $10,00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된 구리 가격은 톤당 $1,361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2011년 2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구리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산이 6%대 강한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창도 4%대, 이구산업과 서원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대창 같은 경우에는 4%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9%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많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4.31% 상승하면서 2,78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풍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 8%까지 고점을 찍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또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6.24% 오름세를 보이면서 44,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구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5%까지 고점을 찍고 상승폭을 조금은 둔화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2.85% 오름세를 보이면서 5,0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철강주입니다. 구리에 이어서 철강도 가격 상승에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철강 수급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철강주 주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철강 가격은 낮은 재고와 공급 부족 지속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중국의 탄소 감축을 위한 철강 감산 기대감으로 글로벌 철강사들의 주가도 급등한 만큼 국내 철강주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철강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2.26% 강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강판도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또 KG 동부제철도 3%대, 동국제강도 5.33% 상승하면서 25,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제철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배철강도 0.86% 강세를 보였고요. 휴스틸이 4%대 오름세 보이면서 19,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알로코까지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주들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89%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 오늘도 2% 오름세를 보이면서 40만 7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동양에스텍도 함께 주가 살펴보시죠.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9%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4,29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동국제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4% 넘는 오름세에 오늘도 5.33% 상승하면서 25,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화랑과 1분기 호실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은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이런 양호한 투자은행, 또 트레이딩 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삼성증권은 지난 7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7% 증가한 3,99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증권주들 흐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승했던 특징주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글로벌 판매 개시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파키스탄 국영기업과 레키로나주 10만 병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공급량은 3만여 명에게 투여가 가능한 물량이고 1차 판매량은 파키스탄 군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현재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과 수출 협의 중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레키로나주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씩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살펴보면요. 오늘 3.75%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해서요. 장중에 4.13%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 찍으면서 27만 7,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도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도 5%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7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5%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5.16%까지 고점을 찍었는데요. 종가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3.45% 오름세를 보였고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히려 장중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2.92%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4.44%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2.92% 오름세를 보이면서 11만 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2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요. 또 현대차는 최근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유럽 출시를 앞두고 현지 언론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신차 출시 계획도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SUV와 다목적 차량 등 총 19종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면요. 현대위아가 4.3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아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4%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4.9%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4.3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금요일에도 1%대 오름세, 오늘은 4%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7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금요일에도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 2.16% 상승하면서 283,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에 3.1% 상승하면서 83,200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기아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0.6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3% 가까운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네, 현대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2%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2.68%까지 고점을 찍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도 2.46% 상승하면서 22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NC소프트는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9%, 76.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전망치의 반토막 수준으로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부진이 작년 성과급 지급 영향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또 추후 실적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NC소프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5%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캔들 살펴보시면 오늘 1%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6.63%까지 급등하면서 88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5.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는 2.98%,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83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은 87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이 리아벡스주의 최장암 3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젠백스앤카엘은 지난 7일 계열사 삼성제약의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다음 달 4일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아벡스주는 젠백스가 개발한 펩타이드 조성물을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번 임상시험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전국 16개 병원에서 총 148명의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삼성제약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캔들 살펴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캔들 살펴보시면 5.94%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4%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에 29.96%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7,070원에 거래 마쳤고요. 오늘도 14% 오름세를 보이면서 8,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장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 양시장에서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증권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증권 업종이 4%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증권주들의 우선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가 8%대 급등하면서 26,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증권이 4.46% 상승하면서 1,05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한양증권도 4%대, 유한타증권도 3.74%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현대차증권까지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업종 다음으로는 운수창고 업종도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52%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는 오늘 대한항공이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 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9,7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아시아나항공도 3.66% 상승하면서 15,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한국공항도 2%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해운주 중에 HMM도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HMM이 3.76% 상승하면서 44,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업종, 운수창고업종, 다음으로는 섬유의복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섬유의복업종이 2.8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는 태평양물산이 1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3,11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섬이 7%대 급등하면서 48,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비비안과 일신방지, 또 전방, BYC까지 의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유통업도 강세 보였습니다. 유통업이 2.68% 상승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경방이 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14,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신성통상도 4.29%, 또 해인도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LS네트워크스도 2%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신세계까지도 1%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업종도 2.67%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특징주에서 설명해드린 삼성제약이 14% 급등세를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구강약품도 7.91% 오름세를 보이면서 2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동화약품도 3%대, 유효제약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2.47%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는 영풍이 6%대, 또 만호제강과 동국제강 철강 관련주죠. 5.33% 상승하면서 25,700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고려제강도 3%대, 또 알루코와 포스코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온수장비 업종도 2.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중에서는 오늘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기아가 2.85%, 현대차도 2.4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선물지수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연달아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출연을 해주시니까 시장이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맞아요.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또 빠른 거래일 안에 뭐 1거래일만이죠.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지금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등락률 기준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이 수급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들어와도 괜찮지만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의 수급 현황을 보면 역시나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거의 올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만 더 들어온다면 저는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등락률은 만족스러웠지만 기관의 수급이 아쉬웠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기관의 수급만 들어와준다면 추가적인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시장 전망 밝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오늘 이슈됐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증권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호실적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코스피가 전고점을 이제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과 함께 이제 증권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하게는 뭐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전고점 거의 턱 밑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지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투자 주체가 오늘 증권주들을 좀 사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이러한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뭐 일단 뭐 증권주를 그래서 강력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요새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매매하기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증권, 금융, 뭐 은행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하고 굉장히 또 많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뭐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만 뭐 오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증권주 이제 한번 사볼까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증권주를 그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저는 적합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수가 간다 그래서 증권주가 이제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차라리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ETF 있죠.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코스피 ETF 이러한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증권주와 은행주들은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매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혼자서는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더 좋은 종목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11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HMM, 하이브, 네. SCK 이렇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또 이런 종목들이 들썩일 텐데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종목들은? 늦었을까요? 네. 들어가기도 그렇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가 이제 사명이 바뀐 거죠. 그리고 네. 이제 SKC도 그렇고 뭐 HMM도 그렇고 사실 이 종목들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많이 올랐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MSCI 신규 편입을 예상을 해서 기대를 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이러한 상승세가 좀 나온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이 실망 매도라든지 수익을 확정짓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신규 매수할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리스크 관리 차원 아니면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종목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편입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추세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편입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라는 또 이유를 들이면서 매도가 되며 이 해당 종목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서 신규 매수로 잡아보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MSCI 신규 편입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 흐름을 보고 접근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문가님, 우리가 매일매일 해운주들 부럽다 했잖아요. 네. 근데 해운주 못지않게 철강주도 정말 부럽거든요. 구리주. 그렇죠. 네, 이 두 섹터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지금 사서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철강도 괜찮고 해운도 괜찮고 저는 두 섹터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같은 위치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 좋은 성과를 보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좋은 소식을 들으실 분들은 거의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다수의 분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규 매수 이 해당 포트에 철강이라든지 해운주 없으신 분들은요 굳이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사야 될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이제 만약 이 종목들이 밀린다면 이 종목들이 이제 수익 실현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을 좀 사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기존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이 자동차 완성차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쉬어갑니다. 차라리 이제 이 종목분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한번 해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크게 오른 철강주와 구리주들 지금 신규 진입은 너무 무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대신에는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쉬어가고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말씀을 하셨으면은 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부품 관련주들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라는 표현은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추려보니까 사실 철강이라든지 해운 이 반도체 소부장은요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좋은 건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도 알지만 그런데 지금 막상 위치에서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차분히 한번 진행을 해볼 거는 저는 이 항공주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이 들어오면 항공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도 괜찮지만 또 LCC라고 불리우는 저가 항공사 쪽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좀 채워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만약에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항공주들 오늘 위치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꿀팁을 또 주셨네요. 오늘 또 철강해운 반도체 소부장은 좋지만 이미 위치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히려 항공주들, 그중에서도 저가항공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같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카지노주도 있고요. 또 소비 관련한 종목들, 또 편의점 관련주도 네. 요즘에 많이 올랐고요. 또 의류 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똑같은 어차피 결이기 때문에요. 네. 올라가는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이 코로나19 완화 기대감 그리고 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인해서 의류, 면세, 화장품, 항공 이런 소비 쪽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예전에 그 주가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여행주들까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 회복세가 지금보다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정 전문가가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으로 오르는 의류, 또 면세, 화장품 등 이런 소비 관련주들은 코로나19 이전 주가로 회복할 것이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실적 시즌을 맞춰서 실적을 잘 확인해야 된다 이러고 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NC소프트가 참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NC소프트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적이 나오기 전에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삼성전자처럼 실적 나오기 전에 오르면 당연히 이유를 들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금 조정이 나타났죠. 근데 이 조정이 나타난 것은 생각보다 좋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밀렸는데 막상 이제 안 좋은 실적이 일단 나오고 나면 이번 분기를 기저효과로 삼아서 다음 분기 어느 정도만 회복해도 사실 이제 굉장히 또 늘어나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가 뭐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어느 쪽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해당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NC소프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거고 이제 막상 1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실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보다는 실적 발표 직전의 주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또 시장의 기대치가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또 NC소프트는 이미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요. 네. 오늘 또 코로나19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백신 쪽이냐 치료제냐 아니면 또 CMO 쪽이냐 이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소외받으신 분도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갖고 가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 복잡할 때는 굉장히 큰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지난 2주 전에 스튜디오에 나가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CMO 관련한 것 중에서 모더나 화이자 제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스푸트니크라든지 노바백스는 이미 이제 CMO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모더나 화이자 가장 백신율이 좋다는 이 두 기업의 CMO 위탁 생산을 누가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저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렇게 한미그룹주 혹은 바이넥스 혹은 이 녹십자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선은 한미 쪽이 이 코로나 치료 CMO라는 테마를 제외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 코로나19 관련주들 위탁 생산 관련해서는 한미약품이 좀 유력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전화 연결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이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